과학기술 9번 자기치유기술 수업 시작해 볼게. 수능 특강 205페이지야. 205페이지고 여기는 얘들아 좀 쉬워. 읽으면서 그래도 읽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좀 분류만 잘 해주고 디테일만 좀 잘 챙기면 되거든. 그것만 조금 도와줄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첫 번째 문단 너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자기치유 소재가 뭔지 설명해줬어. 자기치유 소재는 이런 금속, 플라스틱, 콘크리트 같은 재료에 첨가돼서 손상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이래. 그래서 자기치유 소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 자기치유 기술이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줬어. 그러면서 자기 치유 기술의 원리,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줬지. 여긴 좀 봐야겠지. 금속, 플라스틱, 콘크리트 같은 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강력 접착제와 유사한 보건 물질을 첨가한대. 재료에다 보건 물질을 첨가하는 거고 보건 물질은 강력 접착제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균열이나 부식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그 첨가했던 보건 물질이 흘러나와서 균열이나 부식을 메우면서 저절로 복구되게 하는 것. 이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1문단에서는 자기 치유 소재가 무엇인지 알면 되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자기 치유 기술이라고 하고 자기 치유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알면 돼. 재료에다가 보건물질을 첨가해서 균열 부식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이 저절로 복구되게 하는 것. 이렇게 봐주면 돼. 첫 번째 문단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문단은 분류를 좀 잘해볼게. 자기 치유 기술의 적용이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진대.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첫 번째로는 사용 목적이야. 얘들아, 사용 목적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거든. 왜냐하면 여기는 사용 환경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지우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첫 번째, 복구가 시급한 경우가 있대. 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효과가 당연히 신속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두 번째야, 두 번째. 비행기 날개나 헬리콥터 로터와 같이 장시간 사용하면서 생기는 균열, 즉 피로 파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얘들아, 피로 파괴라는 말이 뭔지 앞에 나왔지. 장시간 사용하면서 생기는 균열이라고 설명했으니까 요거랑 피로 파괴를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돼. 포인트 하나, 피로 파괴가 무엇인지 알 것. 장시간 사용하면서 생기는 균열이야. 단시간이 아니야. 그 피로 파괴에 대응할 때는 균열이 생길 때마다 내부에서 조금씩 물질이 새어나오는 것이 좋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첫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줘야 돼. 두 가지가 뭐였어? 첫 번째는 복구가 시급한 경우. 시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속하게 빨리 복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급한 게 아니었어. 피로 파괴의 경우라고 되어 있지. 피로 파괴의 경우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물질이 새어나오는 것이 좋대.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둘 것, 피로 파괴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장시간 사용하면서 생기는 균열. 장시간 사용하면서 생기는 균열을 피로 파괴라고 한다. 요거 하나 잡아주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 1번,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환경이래. 사용 환경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줬거든.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공기 만났을 때 굳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치? 공기. 두 번째, 선박의 크루 바닥, 잠수함의 외벽. 얘들아, 이건 물을 만나는 거잖아. 이때는 물을 만났을 때 굳어지는 보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야,
공기가 아예 없는 밀폐된 환경이나 우주선 같은 곳, 우주에서 사용할 때는 보건 물질과 함께 이것을 견고하게 해주는 화학 물질인 가교제를 추가로 넣어주어야 한대. 여기서 가교제라는 것의 정의가 나왔지? 가교제 알아야겠지. 가교제는 보건 물질을 견고하게 해주는 화학 물질을 넣어줘야 된대. 여기까지가 사용 환경에 관한 거거든. 사용 환경.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할게. 얘들아, 그래서 정리를 또 해볼게. 중요하니까.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세 가지야. 어렵진 않았지.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세 가지를 생각해볼까? 너희가 머릿속에서 정리해보면 돼. 첫 번째는 뭐였어?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을 만났을 때 굳어져? 공기를 만났을 때 공기가 보건 물질과 만났을 때 이런 얘기야. 보건 물질이 공기를 만났을 때 이 보건 물질이 굳어지는 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선박이나 잠수함, 물을 만나는 거 있지. 물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공기가 아니라 물을 만나서 굳어지는 보건 물질을 사용하고, 세 번째, 공기가 없는 환경이야. 밀폐되거나 아니면 우주와 같은 우주선에서는 보건 물질과 함께 여기선 무엇을 넣어주어야 한다고? 중요한 말이 나왔었지? 가교제였어. 가교제. 이 가교제라는 것은 보건 물질을 견고하게 해주는 화학 물질이래. 보건 물질을 견고하게 해주는 화학 물질을 꼭 넣어줘야 작용을 잘한다. 이렇게. 포인트가 뭔 줄 알겠지,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는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야. 공기와 물과 가교제.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돼. 마지막 한 문장 읽어볼까? 이 외에도 온도에 반응해서 가교제의 반응이 일어나는 방법까지도 존재한대. 이 가교제를 넣었을 때 온도에 따라서 가교제의 반응이 일어나는 방법도 있다까지. 됐니? 그 다음 있지. 그 다음은 이제 산문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치유 기술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나오거든. 방법. 자기 치유 기술이야. 항목화를 잘할게. 자기 치유 기술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얘들아 두 가지를 얘기해줘. 여기서는 그 두 가지를 잘 비교대조 하면 되거든.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선 마이크로 캡슐을 사용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야. 마이크로 캡슐. 그래서 이 산문단에서는 마이크로 캡슐을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거든. 그런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 혈관 모사법 이렇게 있어. 이 두 가지를 비교대조하는 게 좀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비교대조해서 써볼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캡슐 사용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기술. 두 번째는 혈관 모사법 이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 혈관 모사법. 두 개를 한번 비교대조 잘 해줘 볼게. 다시 읽어볼까? 마이크로 캡슐을 사용하는 방법은 머리카락 굵기 정도 지름의 작은 초소형 캡슐, 아주 작은 캡슐 속에 보건 물질을 넣는데 캡슐 속에다가 마이크로 캡슐이니까 아주 작은 캡슐 안에다가 캡슐이라고 생각해봐. 캡슐 안에다가 보건 물질을 넣는 거야. 보건 물질을 이렇게 보건 물질을 넣은 다음에 이 캡슐을 다시 재료 속에 섞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든대. 캡슐 더하기 이제 재료,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재료에 캡슐을 막 넣어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대. 그러면 원래 재료 속에 섞어 넣는 캡슐의 이 크기나 수를 조정하면 성능을 기대할 수 있대. 캡슐 자체의 무엇으로? 숫자나 크기. 캡슐을 조금 넣거나 이 캡슐 자체의 수나 아니면 캡슐의 크기 이것을 조정하면은 성능을 원하는 만큼 끌어낼 수가 있어. 이 방법은 캡슐이 이제 일회용이야. 일회용. 한 번 쓰면 캡슐이 다시 이렇게
뭐 다시 달라붙을 리는 없잖아. 캡슐은 깨지고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동일 부위에 균열이 생기면, 같은 부위에 균열이 생기면 두 번째부터는 복구가 어려워.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라는 단점이 있다. 얘들아, 단점 중요하겠지. 단점. 그래서 이 캡슐의 단점은 뭐냐면 캡슐 자체가 일회용이야. 단점은 캡슐이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써버리고 나면은 그 자리에 또 동일한 어떤 균열이 일어났을 때는 균열을 메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얘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거야.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런 단점이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균열이 그렇게 자주는 일어나지 않아. 한 번 일어나고 또 잘 일어나진 않아. 그리고 한 번이라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약간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상은 그 자체로 쓸모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점이 많다. 그리고 단단한 합성 수지로 만든 제품의 내구성을 올리는 방법. 그래서 이 마이크로 캡슐이 주로 쓰이는 것은 단단한 제품, 단단한 합성 수지로 만드는 제품의 내구성을 올리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 캡슐의 방법이고, 이와 비교대조해서 혈관모사법 가볼게. 혈관모사법은 뭐냐면 유리나 혹은 유사 소재로 만든 미세관이나 속이 빈 섬유에, 얘들아 미세관이나 섬유야. 미세관은 유리나 유리 같은 소재로 만든 것이고, 아니면 섬유, 속이 비어있는 섬유에다가 보건 물질을 주입해. 그래서 충격이나 균열이 생기면 그 미세관이랑 섬유가 파괴되면서 속에 있는 보건물질이 흘러나오는 거래. 여기 옆에다가 다시 내가 정리해볼게. 혈관모사법은 뭐에다가? 얘는 아까 캡슐이었잖아. 얘는 아주 유리 같은 걸로 만든 미세관 또는 섬유에다가 보건물질을 넣는 거지. 이번에는 여기다가 보건물질을 주입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재료를 만들어서 재료 속에 이걸 넣어서 만들어서 균열이 생기면 이 미세관이나 섬유가 파괴돼. 그러면서 보건물질이 흘러나온다는 거지. 이 방법은 미세관이나 섬유를 통해서 보건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데, 아까 무엇과 대조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 마이크로 캡슐은 일회용이었잖아. 근데 얘는 미세관이나 섬유 속에 계속 보건물질을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장시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대. 그러나 자기 치유 과정에서 마이크로 캡슐에 비해서 보건물질이 많이 흘러나와. 그래서 정밀 부품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 해서 장단점을 얘기했거든. 여기 볼까? 얘는 마이크로 캡슐과 다른 장점이 있었어. 여기 이제 비교해야겠지. 얘는 일회용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 보건물질을 주입할 수 있다는 거지. 보건물질을 지속적으로 주입할 수 있다.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야. 이 미세관이나 섬유를 통해서 보건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니까 얘는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 장점은 마이크로 캡슐의 단점을 보완하는, 두 개 대조된다는 점을 생각해 주면 되고, 그렇지만 얘 단점은 또 있었어. 단점이 뭐냐면 정밀 부품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많이 흘러나오니까. 얘는 많이 흘러나와서 정밀 부품엔 사용하기 어려워? 그럼 얘들아, 요거의 단점을 커버하는 건 뭐였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마이크로 캡슐과는 달리 많이 흘러나와서 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여기는 정밀 부품에는 사용하기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정밀 부품에는 마이크로 캡슐에서 좀 더 사용하기가 좋다.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 3, 4문단은 마이크로 캡슐과 혈관모사법 이 두 개의 공통 차이점을 비교 대조해서 너희가 봐주면 돼. 마지막 문단 볼게. 전통적으로는 실리콘이나 젤과 같은 물질이 보건 물질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자기 치유 기술에 활용하기도 한다. 얘들아, 이번에는 키워드가 뭐냐면 보건 물질을 무엇으로 쓰느냐.
아까 앞에 3, 4문단은 자기 치유 기술의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속에 넣는 보건 물질 있지. 보건 물질이 실리콘 젤이었는데 요즘엔 세균 곰팡이를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키워드 자체가 보건 물질이 무엇이냐로 바뀌어. 보건 물질.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가 전통적으로는 뭐를 넣었대? 실리콘이나 젤을 넣었대. 그런데 요즘에는 무엇도 사용한다고? 세균이나 곰팡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최근에 이제 사용하게 된 보건 물질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문단에서 알아야 할 것은 세균을 활용하는 경우가 어떤 식으로 이 세균이 보건 물질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곰팡이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거든. 그래서 세균하고 곰팡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 보건 물질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어. 세균과 곰팡이 이렇게. 요 두 개를 봐주면 돼. 세균, 곰팡이.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볼게. 첫 번째 세균. 세균을 건조시킨대. 세균을 건조시켜서 포자 모양의 껍질 속에서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한 뒤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한 세균을 영양분인 젖산 칼슘과 함께 젖산 칼슘은 영양분인가 봐. 압축하고 세균과 젖산 칼슘을 압축하고 건조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슐에 넣어서 콘크리트에 섞는데. 얘들아, 이해됐어? 캡슐이 있어, 캡슐. 이 캡슐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생분해성 캡슐이야. 이 캡슐 속에다가 무엇을 넣는다고? 세균. 휴면 상태에 들어간 세균과 무엇까지 같이 넣어줘? 젖산 칼슘. 이게 이제 영양분이라고 되어 있거든. 젖산 칼슘을 같이 넣어줘. 그런 다음에 콘크리트에 섞어. 이 캡슐을 콘크리트에 딱 섞는 거야. 콘크리트에 섞거나 다시 읽어볼까? 플라스틱 캡슐은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는 서서히 분해가 돼. 플라스틱 캡슐이 분해가 되면 무엇밖에 남지 않는 거야? 세균하고 젖산칼슘만 남겠지. 그런 상태에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딱 생기는 거야. 균열이 생기면 캡슐 안에 포자 모양 껍질에 들어있던 휴면 상태의 세균이 있었지. 세균이 공기 중에 수분 및 산소와 결합하면서 활성화된대. 너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거든. 이게 지금 균열이 생긴다는 것의 의미는 그 콘크리트에 균열이 막 생겨 틈이 생기잖아. 그럼 그 틈으로 수분, 물과 산소가 들어온다는 거야. 이 두 개를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 균열이 생기기 전까진 수분, 산소가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세균은 계속 휴면 상태거든. 균열이 생기면 수분, 산소가 들어오면서 세균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활성화되면은 그 옆에 있던 젖산칼슘을 먹어. 세균이 젖산칼슘과 결합해서 이 젖산칼슘을 분해하면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의 주성분을 이루는 탄산칼슘을 생성해냈대. 그러면서 그 탄산칼슘이 균열을 메우게 돼. 이게 세균을 보건 물질로 사용하는 원리라는 거야. 정리 다시 해볼까? 캡슐이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 콘크리트가 굳으면 이 캡슐은 서서히 이제 분해가 되는 거야. 서서히 분해가 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균열이 생겨. 균열이 생긴다는 것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산소, 물하고 산소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수분하고 산소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세균이 휴면 상태에 있던 세균이 깨어나는 거야. 활성화가 되지. 그럼 세균이 활성화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너희는 수분과 산소를 만났을 때 라고 생각하면 돼. 균열이 생겼을 때. 세균이 활성화되면서 세균이 무엇과 만나? 세균이 젖산 칼슘이랑 만난다고 했지. 젖산 칼슘이랑 만나서 무엇을 만들어내? 탄산 칼슘을 만들어내. 탄산칼슘은 뭐라고 돼 있었니?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의 주성분이야. 그럼 이 탄산칼슘이 어떤 일을 하겠어? 이것이 균열을 메우게 되는 거지. 균열을 메워. 탄산칼슘이 생기면서 균열을 메우면서 점점 그 균열이 다시 없어지는 거지. 이게 세균을 이용하는 원리.
그 다음 읽어볼까? 세균이 들어간 캡슐 대신 곰팡이를 이용하기도 한대. 그래서 곰팡이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거야. 곰팡이. 두 번째, 2번이 이제 곰팡이야. 곰팡이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곰팡이의 포자는 오랜 시간 산소나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대. 곰팡이 자체가 산소하고 물 없이도 생존이 가능해서 그대로 있다가 균열이 발생하면 얘들아 균열은 어떤 거야? 물과 산소가 생긴다라고 했지. 균열이 발생해서 물과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이 과정에서 주변 물질을 흡수한 곰팡이, 여기도 물과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곰팡이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주변 물질을 흡수한 곰팡이가 무엇을 만들어? 탄산칼슘을 또 만든대. 탄산칼슘을 만들어서 균열을 복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 별거 아니지? 여기도 똑같아. 곰팡이가 무엇을 만난다? 곰팡이가 균열이 이제 발생하는 거지. 균열이 발생하면은 여기도 역시 수분과 산소를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곰팡이가 활동해서 탄산 칼슘을 만들어낸다. 옆에 세균이랑 비슷해. 그런데 여기 문장 볼까? 보통 건축물에 생기는 곰팡이가 건축물 균열 틈새로 성장하며 달라붙어서 붕괴를 초래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이 말 뭐니? 지금 여기 보건물질로 사용하는 곰팡이랑 보통의 곰팡이가 좀 다르다는 거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곰팡이는 그 곰팡이는 건축물이 균열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그 균열 틈새로 곰팡이가 들어가. 그러면서 그 곰팡이가 오히려 붕괴를 초래해. 그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보건물질로 사용하는 곰팡이는 균열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곰팡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겠지. 그 다음 문장, 생명체 대사 과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중요하겠지? 왜 중요해? 세균과 곰팡이의 공통점이라는 거야. 생명체 대사 과정을 이용한다 이거지. 그래서 세균과 곰팡이를 보건물질로 사용하는 것의 공통점은 생명체의 대사 과정을 이용해 이것을 공통점으로 너희가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균열이 완전히 메워지면 물과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치? 균열이 없다는 건 물, 산소가 없어져. 다시 포자 상태로 돌아가서 다음 기회를 노린다. 이거 자체는 그 다음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이제 균열이 없어졌어. 탄산칼슘 때문에 균열이 없어지면 곰팡이는 포자 상태로 돌아가서 또 균열이 생기기를, 이 말은 뭐야? 다시 물과 산소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읽으면서 방금 이렇게 내가 해줬던 것처럼 구조화를 좀 잘해서 비교 대조점을 좀 잘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 문제 너희가 충분히 풀어볼 수 있거든. 문제 풀면서 정리해볼게. 고생했어.